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세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실 세션 같은데 최근 SNS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플랫폼이죠. 요즘 이 SNS 안 하는 분들 많이 없지 않을까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코리아의 정다정 상무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숏폼 콘텐츠가 브랜드와 만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에서 인스타그램 홍보하고 있는 정다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리고 숏폼 컨텐츠가 브랜드와 만난다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마켓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일이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나고 계십니다. 아까 그 김경달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처음에 인스타그램은 약간 그 뷰티 패션 20, 30대 분들만 사용하는 걸로 약간 인지가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 그 택배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유로운 그런 운동을 해시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10대에서 뭐 50대,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관심사를 표현해주는 이런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자체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것, 이런 관심사와 연결되고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그 인스타그램이 다른 채널과 좀 다른 부분은 월간에 10억 명 정도의 그 액티브 계정 수거든요. 한 사람이 3, 4개까지 굉장히 다양한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제가 뭐 일상을 올리는 계정이 하나 있고, 또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책을 리뷰하는 계정이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뭐 그림 그리는 계정, 이렇게 굉장히 내가 다른 주제, 내가 다양한 거를 찾아서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저희가 리서치를 해본 결과 자신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굉장히 다양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유로운 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에 제가 뭐 맛있는 식당 이런 사진을 계속 올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얘는 왜 일을 안 하고 맨날 식당 맛있는 데만 다 놀러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사진을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여기 가봐야지, 얘는 어떻게 이렇게 트렌디한 식당을 잘 알지, 이렇게 해서 취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건요, 원래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거를 검색하다가 광고가 나오면 굉장히 싫잖아요. 내가 검색하는데 내가 방해를 받은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실제 이런 광고를 보고 78%에 있는 이상의 사람들이 행동을 취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컨텐츠가 좋기만 하다면 내가 뭐 개인을 팔로우하든지 브랜드를 팔로우하든지 비즈니스를 팔로우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90%가 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요, 여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크리에이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83%의 한국인들이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유명인을 팔로우하는 행위는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서 제가 최근에 정말 뒤늦게 악의 꽃이라는 드라마를 막 보고 있는데 이준기 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이준기를 봐야겠다 하고 바로 인스타그램을 찾아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작품이나 어떤 씬 이런 거를 찾아보게 되는 굉장히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라 그러면 뭐를 말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의하는 크리에이터는 소비자가 실제로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지인은 아니지만 관심사가 비슷해서 온라인에서 팔로우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인기는 소셜미디어 입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도 저희가 뭐 나노 크리에이터, 뭐 마이크로 크리에이터, 매크로 셀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000명 미만을 나노 크리에이터라고 하고요. 마이크로는 10,000명에서 이제 100만 명 미만
마이크로라고 하고 있고요. 매크로 셀럽은 100만 명 이상. 아까 제가 이중기 씨 얘기를 했는데 650만 명인가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국내와 글로벌 수치 이런 걸 다 합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브랜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브랜드에서 어떤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팔로우하면서 정보를 얻는 장소로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요. 90%가 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비즈니스를 팔로우하고 있고요. 그리고 3명 중에 2명 거의 뭐 그 60%가 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럼 이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제 요즘 소비자들의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양질의 어떤 친환경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그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기를 점점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2,000명, 1,700명 정도 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고요. 2022년 5월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아니면 ESG 관련해 가지고 환경에 좀 더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 제품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기대하는 요인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품질, 신뢰 이런 것들이 가장 탑으로 꼽혔어요. 그래서 업계 인지도라든가 진정성 이런 걸 넘어서 더욱더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 어떤 신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험을 효과적으로 또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1%의 소비자들이 맞춤형 컨텐츠를 보려고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 살림에 관련한 콘텐츠를 보고 싶다. 그러면 살림에 대한 거를 뭐 어떤 검색 툴에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항상 저도 이제 바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 살림 콘텐츠도 팔로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릴스로 보는 뭐 30초 살림 팁 이렇게 해서 어떤 정제된 정보, 맞춤형 정보를 구독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제가 팔로우하는 계정 중에는 뭐 성수동에 있는 뭐 맛집이나 이런 거를 또 큐레이션하는 계정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크리에이터가 내가 원하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고 있고요. 심지어 너무 놀랍게도 48%의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랜드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26% 정도거든요. 근데 거의 50% 정도 되는 사람이 크리에이터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나는 정말 이 크리에이터한테 많은 컨텐츠를 공급받고 그게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소비자들은 크리에이터가 홍보한 제품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4%의 사람들이 내가 팔로우하는 크리에이터가 하는 제품 더 친근하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또 22%의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브랜드를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의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은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크리에이터의 추천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구매 추천을 받는 3가지 경로를 저희가 좀 봐보면 크리에이터가 거의 90%에 해당합니다. 그 대신 그 크리에이터 규모별로 이제 신뢰도라든가 좀 믿는 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크로 크리에이터, 셀럽이 추천한 브랜드를 조금 더 사람들이 신뢰하는 경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10,000명 미만이라도 나노 크리에이터가 추천하는 브랜드 역시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33%의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친구나 가족이라든가 뭐 브랜드 판매점, 미디어 이런 영향력이 더 컸는데 이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의 요약을 한번 드리면 결국 브랜드가 해야 될 것은 크리에이터 마케팅을 활용한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좀 진정성 있고 관련성 높은 콘텐츠를 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뷰티 크리에이터랑 좀 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뭐 론칭하고 알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진짜 어떤 이 브랜드와 관련성이 있고 좀 진정성 있는 그런 거 그냥 돈을 받고 막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내가 써봤더니 뭐 이거는 매트하고 이거는 촉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라는 이런 콘텐츠를 점점 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크리에이터한테 이런 콘텐츠를 기대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새롭고 흥미를 끄는 맞춤형 제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떤 일반적인 광고에 더해서 이런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쇼핑 여정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크리에이터들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38%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크리에이터 덕분에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 이런 거에 있어서 크리에이터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요. 크리에이터들이 소비자 구매 여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팔로워 수가 늘어나면 공동 구매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기 53%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시면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본 첫날에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율이 무려 53%가 넘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본 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82%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매크로 이제 사이즈별로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사이즈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크리에이터의 어떤 그 판단과 추천에 굉장한 신뢰도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역시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예전에 브랜드와 소비자가 상당히 멀었다면 이 크리에이터들은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계속 소통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69%의 소비자 역시 내가 구매한 브랜드와 좀 내가 지속적으로 좀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는데 크리에이터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61%의 소비자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받아서 제품을 구매했지만 그걸 넘어서 제품을 판매한 웹사이트나 이 어떤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을 찾아서 팔로우 했다거나 브랜드의 소셜 프로필을 확인했다는 그런 소비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인스타그램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스타그램은 관계와 확장, 이런 발견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를 찾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클릭해서 다른 거를 또 찾아볼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지만 BTS의 RMC가 그 어떤 커피를 먹은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딘지 태그를 하지 않았고 그냥 커피를 먹는 그 커피와 쿠키를 먹는 장면을 올렸거든요. 근데 저희 그 인스타그래머들은 그걸 팔로우를 하면서 찾아가지고 그걸 파는 가게가 공릉동에 있다. 그 비스킷 플로어라는 가게를 찾았고요. 그러면 RM이 왜 공릉동에 갔을까? 근데 RM은 미술을 좋아하니까 거기 북서울 시립미술관에 있는 전시를 보러 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그 RM 투어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공릉동에 있는 그 카페를 갔다가 RM이 갔던 그 미술관을 가고 또 그 미술관에 가다 보면 내가 모르던 뭐 윌리엄 터너라는 작가의 작품을 알게 되고 그 작가의 작품을 또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의 힘은 연결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바꾸기도 해요. 그리고 덜 알려진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에이터나 연예인 셀럽분들이 자기와 다른 캐릭터로 인스타그램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성시경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원래 가수지만 실은 나는 요리를 좋아해.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요리만 계속 올리세요. 그리고 뭐 옥동자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에서는 자기를 아예 옥주부라는 브랜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돈가스도 파시고 뭐 굉장히 뭐 많은 거를 자기 홈페이지로 연동해서 이제 팔고 있는데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신뢰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옥주부님께 공급하는 어떤 사장님 브랜드 사장님을 만났는데 뭐 일매출이 10억을 뭐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자기의 제품을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 신뢰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팔로우하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제품을 홍보할 경우 브랜드를 바꿀 의향이 있다. 그리고 덜 알려진 브랜드라도 내가 팔로우하는 크리에이터가 소개한다면 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 두 파트를 좀 정리를 하려면 팁은 크리에이터한테 진정성 있는 컨텐츠.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유명해지시면 오늘은 비누를 팔다가 내일은 또 화장품을 팔다가 그 다음에 호박즙을 팔고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팔로워가 많아서 그분들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결국 크리에이터 분들 역시 나의 전문 분야 그리고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분야를 좀 파고 그 브랜드를 소개할 때 훨씬 더 롱런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협업할 때도 크리에이터한테도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브랜드는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가 그냥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그냥 발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구매 여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발견했어요. 그럼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콘텐츠는 제가 팔로우하는 그 살림 크리에이터 분께서 무슨 쓰레기 건조해가지고 버리는 그걸 팔더라고요. 근데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말렸더니 이렇게 유용하더라고요. 약간 이 소비자, 자기의 제품을 산 소비자가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제품 구매 링크를 제공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때요? 써보신 분들 라이브에 참여해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라이브를 또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구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는 이 소비자들의 삶,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여정, 나중에 제품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까지 함께하는 그런 단계를 구축할 때 훨씬 더 브랜드와 협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럼 성공적인 크리에이터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할 것인가? 이건 저희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를 위한 소통. 그러니까 컨텐츠를 통한 소통이죠. 그리고 진정성 있는 크리에이터를 잘 발견해야 되고 우리 컨텐츠와 잘 맞는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탄탄한 파트너십이에요. 갑자기 뭐 댄스 크리에이터인데 갑자기 뭐 가방을 들고 와서 막 하고 그리고 사라져요.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좀 의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탄한 파트너십. 브랜드 역시 크리에이터를 그냥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리에이터 역시 브랜드를 선정하실 때도 나의 어떤 컨텐츠와 맞는 롱런하고 괜찮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을 통한 혁신인데요. 이거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 여정에 맞게 이 콘텐츠 유형을 선택하는 크리에이터가 더 오래 갈 수 있고요. 또 소비자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동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요새는 숏폼 콘텐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짧은 동영상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가 3명 중 1명이라고 해요. 요새 이렇게 길게 있진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내가 브랜드를 좀 더 잘 알아보고 싶다. 이러면 3분에서 10분 이런 식으로 좀 더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인덱스하게 뭐 브랜드 새로 나온 IT 기기에 가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를 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소비자 역시 채널과 플랫폼별로 이제 SNS를 굉장히 잘 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어느 채널에 있고 어느 채널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자체가 브랜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왜냐면 크리에이터가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해서 계속 광고만 계속 올리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크리에이터가 요리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근데 계속 광고만 올리게 되면 되게 식상해지고 이 사람의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광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조금 더 잘 조절해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아까 기술을 통한 혁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들은 크리에이터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공간이나 플랫폼으로 도달 영역을 확장할 것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8%의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브랜드나 뭐 가상 스토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는 거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뭐 크리에이터 스토어라든가 뭐 AR, VR, 그다음에 쇼핑 가능한 게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성수동에서 여러분들이 다 가실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지금 메타버스하고 인스타그램 릴스를 체험해보는 스토어를 지금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반 오픈해서 가실 수가 있는데 그 1층에는 이렇게 메타버스 퀘스트를 좀 체험해 보면서 이 메타버스가 어떤 공간인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신사에서 무아인 그러니까 유아인 씨를 어떤 가상의 캐릭터인 무아인으로 해서 어떻게 소비자의 쇼핑과 브랜드를 만나는데 이용하게 하는지를 또 쇼케이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시면 조금 메타버스 이런 어떤 건가를 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건 마지막 정리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전체 구매 여정에서 각각의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발견하는 걸 하려면 짧은 동영상이 중요하겠죠? 근데 구매 후에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다면 뭐 중간기의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탄한 파트너십. 제가 보니까 크리에이터 브랜드 제품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면서 했을 때 구매를 고려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광고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아니라 제가 써봤는데요 진짜 좋아서 제가 뭐 이 브랜드에 요청했어요라든가 진짜 이런 진정성이 들어갈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랙티브한 쇼핑 경험 기술을 통한 혁신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라방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네이버 라방 같은 경우는 실제 제품을 사는 그런 라방이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라방은 되게 재밌는 게 한 9시부터 이제 라방이 막 켜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라방을 켜고 자기가 공동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막 보여줘. 그쪽에서 판매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질문을 올리고 하면서 점점 더 크리에이터가 이제 팔로워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 브랜드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플랫폼 환경인데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메타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데이터에 썼는데요.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는데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소비자들이 메타 테크놀로지에서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이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틱톡 같은 경우는 좀 더 엔터테인먼트, 좀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를 많이 팔로우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정보성 이런 걸 원하고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라이프스타일 그래서 뭐 신발, 뭐 의류, 뭐 약간 이런 식의 조금 더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메타에서 크리에이터 팔로우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또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요거 잠깐 빨리 넘어갔네요. 제가 이거 잘 못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네. 그리고 크리에이터 추천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이건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중심의 플랫폼이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좀 더 크리에이터와 연관성 있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플랫폼에서 발견해서 이제 소비까지, 구매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는 플랫폼도 이제 네이버 요새 쇼핑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이런 식으로 조금 구매와 완료가 쉽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쵸?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거 잘 안 되네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릴스와 브랜드, 숏폼 컨텐츠 브랜드랑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동영상을 보는데 평균 집중 시간이 8초라고 해요. 실제 숏폼 동영상이 늘어난 이유도 사람들이 이제 길고 지루한 컨텐츠는 더 이상 소비하기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스는 좀 창의적인 숏폼 동영상이라고 저희가 좀 정의를 했는데요. 메타에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에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콘텐츠 형태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릴스를 시청하는데 평균 20%의 시간을 활용하고요. 실제로 한국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인도 같은 경우, 인도가 지금 에이펙에서 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생산도 많은데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자기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보다 어떤 컨텐츠가 있지 하고 둘러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여러 탭이 있는데요. 거기 검색, 탐색 탭이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에서는 아까 그 김경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그램 원래는 친한 친구들의 소식을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플랫폼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도 지금도 저희는 친한 친구들끼리 뭐 DM을 통해서 소통한다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독려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그 익스플로어 검색 탭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되게 놀라워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소비자들은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발견하고 연결되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재밌는 트렌드고요. 그래서 릴스에 어떤 컨텐츠들이 유행을 하고 있나 보면은 주로 이런 컨텐츠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거는 댄스, 춤, 안무예요. 그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K-팝 같은 걸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트렌드.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스타그램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글로벌로 확장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춤은 언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 크리에이터들도 글로벌로 진출하기 굉장히 좋은 컨텐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뜨는 것들은 이제 반려동물이라든지 코미디라든지 유머 이런 것들이 또 이머징 그 컨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터 브랜드가 릴스에서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좀 살짝 더 살펴볼게요. 실제로 기존 광고보다 인플루언서 광고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이 2배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는 현명하게 같이 협업을 할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실제 제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3명 중 1명이 크리에이터의 숏폼 비디오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숏폼의 기준은 30초에서 3분 미만의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안할 때는 브랜디로 시작을 하지만 어떤 비즈니스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베네핏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도 이제 오락성을 좀 재미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방법이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게 소리가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튀르키에 있는 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자체가 그 축구팀을 후원하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네, 저희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전개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릴스, 숏폼 중심의 컨텐츠로 개발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후원하는 축구팀의 어떤 상징인 이 음악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필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어셋을 많이 제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릴스로 뭐 Q&A
뭐 이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AR 이펙트 진짜 멋있죠. 그래서 검은 날개를 이 팬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와 같이 캠페인을 벌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각각의 선수들이 각각의 A 필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태그해가지고 팬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했고요. 실제 많은 팬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나 이 브랜드를 응원한다, 이 베코라는 이 팀을 응원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가전제품과 이 팀을 응원하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기도 높았고요. 그래서 이거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릴스가 그냥 브랜드가 한 번 뭐 신제품 나왔을 때 하는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거기를 넘어서 어떤 마케팅 캠페인 그 다음에가 되는 어떤 큰 캠페인에 어떤 이런 식의 한 그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브랜드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스토리, 뭐 피드, 그다음에 AR 효과, 그다음에 뭐 투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크리에이터들하고 어떻게 콜라보레이션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여준 건데요. 아, 요 영상이 지금 이게 스탑이 됐는데 실제 가상의 브랜드들이 크리에이터, 뭐 여기 샌드박스 크리에이터도 있는데요. 저희가 태그바이와 샌드박스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 쇼폰 컨텐츠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그램 포 비즈니스라 그래서 한국 공식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작은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팁, 크고 작은 비즈니스는 팁들이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팔로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